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인가요? 대사증후군은 여러 대사 이상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 혈증, 즉 중성지방 증가와 HDL 콜레스테롤 감소가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마치 단체로 몰려오는 것처럼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 질환들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 뿌리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도미노처럼 다른 문제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복부에 지방이 쌓이고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오르고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것이죠. 더 걱정스러운 점은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나중에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위험신호라고 부릅니다. 아직 큰 병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인 셈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사증후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은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진단합니다. 먼저 복부 비만으로 허리둘레가 같은 나이, 같은 성별 아이들의 90, 100분 이수 이상일 때입니다. 남자 청소년은 보통 90cm 이상, 여자 청소년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봅니다. 그 다음 고중성 지방혈증으로 혈액 속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일 때입니다. 이어서 낮은 HDL 콜레스테롤로 남자는 40mg/dL 미만, 여자는 50mg/dL 미만일 때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수축기 혈압이 130mm 수은 이상이거나 이왕이 혈압이 85mm 수은 이상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혈당으로 8시간 이상 금식 후 재는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일 때입니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있으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복부 비만이 일반 비만보다 더 위험한가요? 네, 복부 비만이 더 위험합니다. 단순히 체중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살이 쪘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배에 쌓인 내장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둘레는 배꼽 높이에서 숨을 편안하게 내쉰 상태로 재는데 같은 또래 100명 중 가장 허리가 굵은 10명 안에 든다면 복부 비만으로 봅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왜 문제인가요? 중성지방은 혈액 속을 떠다니는 지방의 한 종류인데 너무 많으면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에서는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먹어서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은 밥, 빵, 과자 같은 탄수화물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대사증후군의 다른 요소들과 함께 나타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뭔가요? 왜 낮으면 안 좋은가요?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혈관 속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혈관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에서는 남자는 40mg/dL 미만, 여자는 50mg/dL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비만이거나 운동을 안 하면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집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HDL 콜레스테롤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도 고혈압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청소년도 고혈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130mm 수은 이상이거나 이왕이 혈압이 85mm 수은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세다는 뜻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이 센 압력으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압력을 받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딱딱해집니다. 특히 비만한 청소년에서 고혈압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청소년기에 혈압이 높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이 얼마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8시간 이상 금식 후 재는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의 한 요소로 봅니다. 정상 공복 혈당은 100mg/dL 미만입니다. 100에서 125mg/dL 사이면 당뇨병 전 단계,
126mg/dL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대사증후군에서는 아직 당뇨병은 아니지만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은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착각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지만 문제는 인슐린 부족이 아니라 인슐린이 일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가 됩니다. 청소년 대사증후군은 얼마나 흔한가요? 대사증후군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비만한 청소년의 30%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 청소년 10명 중 3명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만한 청소년의 90%가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7년에는 약 6.8%였는데 2018년에는 약 13.4%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비만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대사증후군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유병률이 높습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청소년도 대사증후군이나 대사 이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비만 청소년은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사증후군에 걸린 이유가 뭔가요?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비만, 특히 복부 비만입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단 음료수, 패스트푸드, 과자를 자주 먹으면 칼로리가 과도하게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버블티 한 잔에는 각설탕 2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운동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은 줄고 체지방은 늘어납니다. 이어서 수면 부족입니다. 청소년은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자야 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6시간도 못 잡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학업 스트레스, 교우 관계, 입시 압박 등으로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복부지방 축적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비만이 있으면 자녀도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지만 생활 습관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대사증후군은 당장 증상이 없어서 많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청소년도 지방간에 걸릴 수 있으며 처음에는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간 염증이 생기고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학생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생리불순, 여드름, 체모 증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수면 무호흡증이 흔합니다. 비만한 청소년은 자는 동안 숨이 자주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코를 심하게 골고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또래들의 놀림이나 따돌림,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우울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을 방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대사증후군은 조용한 시한폭탄 같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없어도 몸속에서는 조금씩 문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당뇨병 위험이 3배에서 5배,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에서 4배, 사망 위험이 4배 증가합니다. 청소년기 대사증후군을 방치하면 40대의 심근경색, 50대의 투석, 60대의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혈관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딱딱해져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아직 몸이 회복 능력이 뛰어나고 혈관이 건강하고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노력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대사증후군 치료의 핵심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약물 치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체중을 줄이고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1년에 현재 체중의 7%에서 10% 정도가 적당하며 일주일에 0.5kg 정도 줄이는 게 이상적입니다. 체중이 줄면 혈당이 내려가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중성지방이 감소하며 HDL 콜레스테롤은 올라갑니다. 식이요법은 탄수화물 줄이기, 단백질 충분히 먹기, 채소 많이 먹기, 좋은 지방 선택하기, 나트륨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하루 300칼로리에서 500칼로리를 줄이되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주 5일에서 7일 하루 30분에서 60분 정도 하는 것이 권장되며
근력 운동도 주 2회에서 3회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사증후군 치료에 약이 필요한가요? 약물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고려합니다. 먼저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거나 수치가 매우 높을 때 약물을 사용합니다. 메트포르민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으로 필요할 때 신중히 사용합니다. 혈압약은 고혈압이 지속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약물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입니다. 약만 먹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약을 먹더라도 식이요법과 운동은 계속해야 진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약 없이도 생활 습관만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먼저 생활 습관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사증후군은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먼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특히 복부 비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세요. 단 음료수, 패스트푸드, 과자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으며 물을 많이 마시세요. 이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고 계단 오르기, 걷기 같은 일상 활동을 늘리세요. 그리고 충분히 자세요. 청소년은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수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교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타임을 줄이세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게임 시간을 제한하고 활동적인 놀이를 늘리세요.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사증후군이 개선되면 완전히 치유되나요? 네, 대사증후군은 되돌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몸의 회복 능력이 뛰어나고 습관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체중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대사증후군이 개선됩니다. 체중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혈당이 내려가고 혈당이 내려가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도 좋아지고 혈압도 내려가고 지질 수치도 개선됩니다. 도미노가 한쪽 방향으로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를 바로잡으면 다른 것들도 함께 좋아집니다. 지금 노력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단 음료수 대신 물을 마시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30분 일찍 자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한다면 훨씬 쉽고 즐겁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